아니 그 고난의 행군 때는 밭에 가서 옥수수 5시작 쌌다고 총살했는데요. 총살했다고. 예, 국가 재산을 훔쳤다고. 배고파서 옥수수 5시작 딴 거. 우리가 본래 12교화소가 800명 수용 능력이었어요. 옛날에 800명. 그래도 한 1000명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점점 이게 막 재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3000명을 수용하고 3000명. 근데 1년에 1000명씩 죽어나가요. 1년에. 맨날 사람 죽는 거 보니까 사람 시체 옆에다 놓고 우리는 밥을 먹으니까 그냥 사람 죽는 거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지금도 눈물이 없고요. 참. 북한의 교도소는 과연 어떨까? 물론 그쪽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너무 비참하고 너무 살벌하고 아니 상상을 뛰어넘는 지옥보다 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제 마음속에 진짜 그럴까? 좀 과장된 거 아닐까? 우리와 지금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좀 부풀려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막 앞장서서 말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살아온 삶의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좀 더 극대화시키려고 좀 뻥튀기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늘 좀 가져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너무나 놀랍게도 실제 그 교도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복역을 하고 또 군대도 아주 특수부대를 나왔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이 양반이 그 엄청난 그 북한 교도소를 다 이기고 목숨 걸고 이기고 싸워 이기고 결국은 석방돼가지고 탈출해가지고 한국을 나왔어요. 탈북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그분과 대화하다가 정확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조금 더 과장하거나 조금 더 미화하지 말고 그대로 얘기해 주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분과 상당히 긴 시간을 대화를 해서 하면서 이거를 우리 애청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북한은 상당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뭐 쉽게 말해서 제일 우리가 귀에 익은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이 있고 또 교화소라는 것이 교화소도 또 갈라지더라고요. 일반 교화소가 있고 노동 교화소가 또 있고 또 뭐 노동 단련대가 있고 또 뭐 관리소라는 데도 또 있다 하더라고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좀 많아. 근데 이 관리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나라는 법무부에 소속된 교정국에서 교도소를 관리합니다만은 북한은 사회안전부라는 곳에서 이걸 관리한대요. 사회안전부는 어떤 곳이냐면은 경찰과 교정을 같이 묶어놓은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회안전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단 정치범 수용소를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기가 직접 정치범 수용소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된 이야기 외에는 자기가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실상보다 더 낮게 얘기하면 또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실상보다 더 높이 얘기하면 또 역시 자기가 거짓말쟁이 되니까 장로님 이거는 내가 정확히 이 검증된 이야기만 먼저 해드리고 자기는 교화소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갈라진대. 정치범 수용소 안에도 절대 완전 통제구역 있고 하나는 혁명화 구역이 있대요. 정치범 수용소 안에 혁명화 구역은 그나마 앞으로 나가서 조금 써먹을 수 있는 사람, 교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완전 통제구역은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것이에요. 절대 석방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옥이라는 거죠.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는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북한 내에 어디를 가도 항상 붙어 있는 것이 김일성 그 3부자 사진이 어디 가도 다 있대. 어디를 가도 교도소에도 교화소에도 어디든 다 있는데 유독 없는 곳이 정치범 수용소 통제구역. 거기는
눈을 닦고 봐도 그 사진이 없대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은 짐승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김일성 3부자의 사진 보고 경배할 자격도 없고, 또 그 사진을 보고 뭐 절할 그런 적도 안 되니까, 짐승이니까 그 정도 딱 한마디로 대변된다는 거죠. 인권 없다는 거예요. 무차별하게 그냥 죽어도 우리나라는 교도소에서 사람 하나 죽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교도관들이 책임을 지고 조사 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거기는 죽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왜? 짐승이니까. 심지어 보위부원이 거기 있는 여자 수용자를 성폭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성범죄로 다스리죠. 성범죄가 아니에요. 거기는 죄명이 풍기문란죄로 다스린대요. 왜 풍기문란이냐?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과 관계를 가진 그런 풍기문란한 사람으로 그렇게 처리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게 북한의 엄청난 정치범 수용소.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정도 마시면 됩니다. 더 이상은 얘기해봤자 비참하고, 더 이상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구토가 날 정도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말을 끊습니다. 저도 그분의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화소라는 곳이, 교화소가 우리나라 교도소예요. 이 교화소가 노동교화소가 있고 일반교화소가 있는데, 노동교화소는 그래도 조금 재질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노동교화소로 가고, 일반교화소에서는 이제 거기서 혹독한, 역시 정치범 수용소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혹독한 고통을 당하는 교화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관리소가 있는데, 이 관리소는 또 특별한 게 우리나라는 없는 제도입니다. 관리소는 전 가족이 다 징역을 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집안의 죄를 다 물어 한 집안이 몽땅 붙잡혀 가서 사는 집단 마을 같은 교도소가 교화소라, 관리소. 그 관리소에서 가족들이 다 사는 거예요. 교도소가 우리처럼 이렇게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처럼 담장으로 딱 구역된 그 안이 아니고, 큰 산에, 산 협곡을 그냥 산을 둘러 막아 철조망을 치고 그 전체가 교도소고, 그 안에 시설들이, 다양한 시설들이, 잠자는 시설, 공장, 농장, 또 교도관들, 또 사는 주거지역, 또 오늘 이와 같은 관리소, 한 가족들이 몽땅 붙잡혀 사는 그런 관리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마을 형태의 집단 감옥.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있는 게 노동단련대라는 데가 또 있다는 거예요. 노동단련대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들어와서 붙잡혀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1년 정도 미양, 경범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는 살고 나와도 전과가 안 붙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빨간 줄이 안 쳐요. 이 정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 특히 거기 교화소,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은 누구냐면 군인들이 교도관을 한다고 하대요. 간부들은 주로 이제 위관급, 소위, 중위, 대위, 소령까지도 교도관 간부가 있대. 그 다음에 비간부들도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상사, 중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간부 직원으로 구성돼서 교도관이 되는데, 이 교도관들을 부른 호칭이 거기도 선생님으로 부른대요. 모두 선생님 부른대. 이 교화소의 지휘 체제가 소장, 부소장 쫙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보면 소장, 부소장, 과장, 뭐 계장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직책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씩 더 있대. 또 하나 정치부원, 아니면 조직부원, 이런 식으로 정치부와 조직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역시 같은 일을 하면서 소장을 감시하고 행정을 감시하고 보고하고, 이런 체제가 같이 있어서 굉장히 까칠스럽고 무섭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뭐 물론 좋은 사람도 들어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악랄하게 이럴 데 없고 그렇게 무섭대요. 가차없이 그냥 쥐어 패고, 뭐 요즘 우리나라는요 구타 못합니다. 죄수자 뺨도 못 때립니다.
인권 자체가 얼마나 지금 강력히 이 정착이 됐는지 교도관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죄수를 두드려 팰 수 없습니다. 뺨도 못 때립니다. 욕도 함부로 못 합니다. 극히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되고 잘못하면 법적으로 처리해버리고 이래야 되지. 근데 그것은 지금 어떤 것이냐, 그냥 막 폭행, 구타, 고문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 지금도 그곳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넓은 지역에 교도소가 있는데 특히 거기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들이 바느질의 명수라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게 바느질이라. 옷이 자주 떨어지니까 옷 떨어질 때마다 항상 깊고 하다 짜집기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바느질의 명수가 돼가지고 북한에 있는 교도소, 교화소의 사람들은 바느질만큼은 세계에서 거의 인류로 갈 정도로 그렇게 한대. 어쩌다가 새 옷이 가끔 이제 집에서 면회 와서 아니면 이렇게 새 옷이 한벌 들어온대요. 거기서 가끔 민간 옷도 입을 수 있나 봐요. 근데 오면은 무조건 옷을 다 찢어야 된대요. 새 옷을 입고 있으면은 탈출해서 입기 쉬우니까 아예 탈출해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옷을 전부 다 찢어서 짜집게 해가지고 누더기처럼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가끔씩 면회는 또 온답니다. 또 그 먼 길마다 않고 면회 오는 사람이 있대요. 오면은 그때 받은 그 물건 뭐가지 이것저것 상납도 해야 되고 비참한 그런 곳이 바로 교화소.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도소는 목적이 교화형입니다. 빨리 교육시켜서 교화시켜서 내보내고 죄수 숫자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수용자 숫자가 증가하면요 우리가 교정에 실패지요. 재범률을 낮추고 계속해서 새 사람 만들고 다시 교도소 안 들어가게 만들고 점점점 마지막 목표는 교도소가 텅텅 비는 것이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교화소는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죄수들을 잡아와야 됩니다. 이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력을 갖춰야만이 그 농장, 공장 할 것 없이 생산시설 전부 다 이거는 공짜 노동력을 이용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죄수들을 끌고 와야 돼. 그러니까 각 지소 단위로 1년에 잡아야 될 사람이 할당량이 정해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수감자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 잡아드립니다. 그러니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붙잡혀오면은 재판은 어떻게 받습니까? 정식으로 재판 절차를 거칩니까? 그러니까 있대요. 정식 재판 절차가 있대. 그런데 극히 형식적이래요. 말만 재판이지 그냥 무조건 잡아넣는 재판인데 또 변호사가 있대요. 거기도요. 그냥 놀랬어요. 변호사 있냐니까 있대. 근데 사선 변호인은 없고 자기가 개인이 돈 주고 사는 변호인은 없고 모두 국선 변호인이래요. 요청하면은 국선 변호인을 붙여준대. 그런데 자기도 당해봤지만은 아무도 국선 변호인을 안 쓴대요. 신청 안 한대. 왜냐하면은 국선 변호인이 검사보다도 더 무섭게 죄를 추궁하고 검사보다 더 악랄하게 그냥 잘못된 걸 들춰내가지고 몰아붙이니까 변호인 썼다가 덤터기 쓰기가 한두 번이 아니래.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저도 변호인이 그런 변호인이냐고 막 웃었습니다만은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때가 있었죠. 힘들었죠. 그들도. 그때는요, 국가기강을 잡으려고 얼마나 무섭게 처벌했는지 옥수수 한 몇 개를 훔쳤대요. 길 가다가. 근데 붙잡혀서 바로 사형을 당했대. 총살을.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국에 국가 재산에 손댔다고 그냥 사살해버린대. 지나간 할머니가 손에 국수를 들고 있습니다. 그 뼈나 배가 고픈지 그 국수를 뺏었대, 훔쳤대. 근데 이게 강도로 딱 잡혀가지고 국수 한 타발 뺏고 15년 징역을 살고 같이 한 사람이 있대.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김선생은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지금 얘기해봤자 모든 것이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면 이 북한의 모든 것이 지옥 같은 곳,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얘기하기조차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한스럽고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이든 극이든 죄를 짓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교도소라. 이거는 뭐 동일한 결론입니다만은. 근데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 처참함에서 죽지 않고 그 처참한 장소에서 죽지 아니하고 때로는요 사람이 막 죽으면 그 시체를 미리 처리를 다 못하니까 그 시체 옆에서 밥을 먹기도 한대요. 직접 그걸 먹었대. 울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시체를 봐도 겁도 안 난대요. 감정이 없대. 뭐 무섭다, 더럽다, 안 됐다, 그런 전혀 감정선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 정도로까지 인간이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말살되고 그러나 거기서도 안 죽고 살아나와서 이렇게 참 북한을 벗어나서 이 자유한 대한민국 땅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고 있는 이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저 감사하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곳이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람 사는 곳이라. 거기서도 그나마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이 가끔은 그 넓은 교도소 구역 안에 간부 교도관들 집에 뭐 집을 수리하러 간다든지 뭐 기계를 고친다든지 농장에 일해준다든지 그래 한 번씩 이렇게 간대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그 교도관 간부들의 부인들이나 가족들은요 이 죄수들을요 짐승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고 그렇게 모멸감으로 막. 근데 가끔은 어떤 집의 가족들은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삼촌 불어준대요. 삼촌. 자, 이거 삼촌 소리 듣는 순간에 한번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인간이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삶의 의지를 다시 회복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눈물을 걸성거리면서 그 비참한 교도소가 언제쯤 다 문이 열리고 자유로운 대한민국과 통일되어서 정말 걱정 없이 배고픔 없이 고문당하지 아니하고 굶어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그 교도소 문이 활짝 열린 날이 언제나 오겠냐 하고 그렇게 마음을 졸입니다. 저도 마음이 짠하네요. 이제 우리가 할 건 딴 거 없습니다. 이 실상을 그래도 좀 정확히 좀 알았으니까 이제 품고 기도하면서 위정자들이야 어떡하겠습니까마는 죄 없는 불쌍한 저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든 자유한 이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이 뜻을 모으는 것이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이라면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